안녕하세요. 이코 알라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번 불타더니 지금 또 휘청거리고 있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트럼프와 또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어떤 식의 발언들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상자산을 이끌어갈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영향이 가는지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면서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왜 시장이 불안한 것일까요? 먼저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관세 폭탄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급락했다라는 게 가장 메인 테마인데요. 비트코인이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일주일 정도 전의 기사인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무너진 부분이 있죠. 물론 다른 가상자산들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하락을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많은 부분들이 하락을 했고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00K가 안정적으로 돌파할 때는 회복세로 이어갈 것이지만 이 하회를 하게 된다면 약세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회에서 약세 페이지로 들어간 것이고, 매파적 발언 금리 동결 이후로는 관세 강행 우려까지 생겼다, 이런 내용의 전문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좀 더 보자면 우리 모두가 금리 인하를 외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부분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했는데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충분히 경제가 좋은데 왜 금리를 인해야 될까,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유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가상화폐와 나스닥 쪽에도 지금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쪽에도 지수들 반영이 왔고, 특히나 많이 올랐던 가상화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추후에는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당장은 떨어져도 오를 거냐, 아니면 이대로 약세장이 지속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요. 먼저 트럼프 쪽으로 계속해서 보자면 SEC 위원장으로 친가상화폐 인사를 물색 중입니다. 물론 이거를 바로바로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현재는 게리 갠슬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바로바로 막 바꾸고 싶다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바꾸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를 전략 자산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금처럼 좀 모아서 전략 자산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 금이든 뭐 AI든 뭐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뭐 이런 것들에서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유한다, 이게 좀 큰 부분이죠.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국가적으로 모으는 것에 대해서,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독려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트럼프 밈코인도 발행이 됐습니다. 비트를 보신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계에서는 좀 좋은 눈치를 보고 있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밈코인화돼서 시작되었고 포머와 퍼더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시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트럼프가 이 시장에 엄청난 관심이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화폐 실무 그룹을 신설을 하기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들을 어떻게 축적해 날 것이고 어떤 것들을 좀 모을 것이고, 이제 준비 자산이라고 하죠. 이제 암호화폐 준비 자산으로 무엇을 모아갈지, 종류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트럼프의 장남 같은 경우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암호화폐 쪽으로 가장 메이저하게 굴리고 있는 인물인데요. 트럼프 쪽에서 가상화폐 인물 하면 먼저 떠올려셔야 되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온도 서밋에 갑자기 등장한 정치적 인물인데, 가상화폐 온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도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전략 자산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던 리플,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을 빼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더리움,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장 시장 지배력이 좋은 두 코인이죠. 이제 두 코인들과 관련돼서 포멀 하면서 준비 자산으로는 이 두 코인이 돼야 된다 라면서 다른 코인들에 대해선 특히나 이제 리플, 솔라나, 뭐 도지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 자산으로 발탁되진 않았던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SEC 여파와 함께 준비 자산으로 리플이 뽑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서 준비 자산이 탈락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리플이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죠. 다른 코인들도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뭐 리플이 완전히 경쟁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홀더들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USDC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도 다 탈락을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포인트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를 출시하려는 ETF 보니까 비트코인 에너지 제조업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 껴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비트코인만큼은 엄청나게 밀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암호화폐 계열 쪽으로 좀 몰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좀 덜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입각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상화폐, AI, 차르 이쪽의 섹터에 데이비드 섹스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지금 열풍이 불고 있죠. 그리고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국가적 경쟁력으로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국도 뭐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트럼프는 가상자산 대통령이다. 가상자산 화폐를 엄청나게 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용자 보호나 이런 법안들을 서둘러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것은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뭔가 시장을 붐업시키거나 아니면 따라가서 전략자산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용자들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라는 담론에서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나라 정치권이 어떤 반응들을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계속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차례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다른 코인들도 그렇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가장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간이 남아 있어요. 가격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반등이 된다면 이 추세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게 되면 좀 지지부진하다가 반등 구도를 잡는 이런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설 업무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의한 새로운 신설 부서들, 그리고 SEC 의장도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트랙이 돌아가게 되면서 좀 반등이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시장이 좀 더 반응성이 있을 것 같고 그때 알트들도 좀 반응이 있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퀄레스입니다. 감사합니다.